꿀하 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아침부터 K 직장인 일개미 출근을 했기 때문에 일을 좀 하다가 이제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모두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남은 한 주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을 4시간 봉입니다. 금요일에 나스닥이 굉장히 큰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엔비디아 약진이 참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시장을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직전 브리핑에서 580에서 막혔는데 여기가 두 번째 맥점으로 보인다. 좀 조심은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580에서 한 차례 막아주다가 한 번 더 찍고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인 맥점을 이 520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인 반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것이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나스닥의 상승장을 위한 출발인가? 그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을 기준으로는 자 보시면 여기 제가 빨간색을 하나 그어놨는데 대략 21,600 부근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여러가지 것들이 모여있는 구간입니다. 빗각도 모여있고요. 일봉의 20일 이평선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21,600 부근으로 위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4시간 봉의 장기 이평선들이 21,600 근처에서 형성이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21,600을 넘기 전까지는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자리가 단기 반등은 최소한 가능한 지점이며 만약에 21,520에 다시 회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점 부근에서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이 굉장히 어지럽기 때문에 QQQ 본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QQQ로 보신다면 여기 500을 제가 그때 잡아줬고요. 497이라는 기준봉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최소한의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찐반인지 지금 모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재차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이 497 부근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략 QQQ 기준으로 524 근처를 그리고 이 빗각까지 같이 해서 이 부근의 매물대를 넘어주게 된다면 이 조정이 끝난 것으로 보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미국 주식 찐반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 산골짜기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업앤다운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서 여기에 위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위치를 하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정말 뭐 리먼 사태급이든 아니면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급이든 코로나급이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설령 2022년도 대세 하락장의 재현이라 할지라도 이런 맥점에서 본주들을 아니면 많아봤자 2배 정도 레버리지 주식을 이거는 이게 개별주 말하는 겁니다. 모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여기서 최소한의 일단은 단기 반등이라도 먹을 수가 있고 여기서 모아가게 된다면 다시금 미국 주식이 이 조정을 끝나고 대세 상승을 시작을 했을 때 반드시 수익으로 반드시는 뺏겠습니다. 수익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점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전반적인 다른 개별주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찐반일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지금의 제가 집중을 하는 구간은 그래서 맥점을 찾는 것입니다. 맥점 찾기. 그래서 지금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 우상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식의 지점을 찾아낸다면 단기 반등 플러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꾸준히 매수를 해 나간다면 언젠가로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그런 확률이 높은 지점을 찾겠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산골짜기의 관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를
여기를 찾겠다는 겁니다. 이 산이 낮은 산일지 동네 뒷산일지 지리산일지 모르겠는데 에베레스트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찾겠다. 그래서 QQQ는 제가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저항대를 조금 수정을 했고 TQQQ의 경우에도 지금 70.8이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재차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1차 저항으로는 76에서 79 부근, 2차로는 82.5가 되겠습니다. 저는 조정이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술입니다. 속술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자, 보시면 20일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줘서 20일을 새로운 기준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속스 X로 작도를 해드릴게요. 이제 속술의 본주인데 보시면은 요렇게 박스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네, 저는 지금 반도체 주식이 이제 여기서부터 조정이 끝났다,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박스권의 하단부에 왔고 여기서부터 만약에 오른다고 한다면 박스권이 상단부까지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4%, 15% 정도의 반등은 최소한 기대를 해볼 수 있으나 이 이상은 모르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속섹스로 봤을 때는 그 기준점이 203이고요. 저항 구간은 220에서 216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슬로 돌아온다면 속슬은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하락한 게 세 보이긴 하는데 속슬의 1차적인 저항으로는 24에서 25.5, 2차로는 27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만약에 속슬이 여기서 내려온다면요, 이 부근에서는 매수를 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항대 근처에서는 일부 물량은 수익 실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한번 잡아볼 것 같습니다. 만약 속슬을 투자를 한다면요. 지금 반도체 이슈가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올리려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고 내리려면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데 반도체 주식이 거기에 대한 직격탄을 더 크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상승으로 보고 지금부터 쭉 홀딩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히델런, 이전에 해적들이 많이 썼던 작전인데 그냥 치고 빠지기거든요. 이런 작전으로 그냥 스윙으로 줄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속섹스 본주로 본다면 이 박스권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으니까요. 간단하죠. 그냥 이 부분에서 매수하고 이 부분 아니면 이렇게 중간중간 저항으로 매도한다. 그리고 제가 이 저항을 상세하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슬의 기준값은 여기 21 저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상당히 반등을 잘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엔비디아 보이십니까? 116 이렇게 타점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전에 잡아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또한 저는 지금이 완전한 반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하락이 끝났을 가능성을 보겠지만 이제부터 대세 상승 시작이다가 아니고 저는 이 136에서 140 부근을 넘어줬을 때 엔비디아가 조정이 끝났다고 볼 것이고 그 전까지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엔비디아 이 근처에 오면 박스권 하단과 그리고 요 빗각 근처에 오면 상당히 손익비가 좋은 매수 구간이며 이 파란 박스 하단을 뚫지 않고 이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큰 2024년도의 8월에서 10월급 대하락보다는 그냥 보통보다 조금 더 따끔했던 조정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최근에 좀 힘을 못 쓰고 있고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도 그러나 얘도 보시면요,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 이런 지점을 잡아서 분할 매수했다면요 항상 여기였겠죠.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을 계속 잡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반등을 멋지게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174를 새로운 맥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내려와도 여기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반등이 어느 정도라고 보냐면 최소한 이 정도 급이라고. 역시 테슬라를 지금이 조정이 다 끝났다, 상승의 시작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테슬라 보수적으로 보고 싶고 360을 넘어야지 완전한 조정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소한의 단기 반등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360이 넘을 때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 컨펌을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234를 딱 기가 막히게 찍고 반등을 해줬는데요. 애플이 조정 끝이라고 여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애플을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윗꼬리를 만들어가면서 어거지로 올라온 느낌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걸 좀 해소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항 라인을 잡아갖고 저라면 지금 가격에서는 매수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 애플의 기준으로 220 근처입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면 저는 애플 2배 레버리지 AA 비율을 좀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플도 지금은 단기적 반등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지만 조정 끝이라 생각 안 하고 234를 만약에 뭐 4시간분 또는 1봉의 단위로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220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 나스닥 선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의 반등이 상당히 인상적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조정이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 반등이 세기면 적어도 1차 저항 라인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때 보세요. 여기서 반등했다가 빠지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등했다가 빠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찐반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2023년도로 본다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쯤에 위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자리는 맥점에서 롱 들어가면은 나중에 봤을 때는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제가 생각한 중요한 지점은 이렇게 형광펜을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TQQQ 마찬가지고요. 82 그리고 QQQ 524 넘으면 조정 끝으로 보겠고 QQQ 497이 그 맥점입니다. 속슬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21 지지고 이거는 본주 기준으로 박스권 하단이다. 엔비디아. 그래서 요 말 제가 강조해서 한 말이고 130 중후반은 넘어줘야지 조정 끝으로 보겠다. 지금은 단기 반등을 충분한 가능한 구간이긴 하다. 이 말은요 여러분 제가 기준점으로 잡은 부분 있죠. 여기 다시 내려오면 여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금요일장 이렇게 딱 반등해준 부분들을 제가 맥점으로 다 잡았는데요. 요 지점 다시 내려오면 반등할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테슬라. 이게 제 생각을 굉장히 줄글로 정리를 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맥점에서 분할 매수하면 나중에 수익 전환이 가능하거나 장기 투자를 해서지 아니면은 단타를 한다면 단기적이라도 반등이 가능한 부분을 계속해서 맥점을 잡을 것이고 저는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산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 있는 양봉이 딱 만들어질 때 이 지점을 노릴 겁니다. 그래서 제 기준 두 번째 맥점은 274다. 네, 잡아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애플입니다. 애플은 사실 뭐 그렇게 인상적인 반등이 아니었습니다. 222 맥점이다.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뿅.